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TV 시사통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해 불안해하는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갤럽이 9월 10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0%가 긍정평가했습니다. 직전 조사 9월 일주보다 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70%는 부정평가했습니다.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53% 집권 초기인 2022년 6월 1일주입니다. 직무 수행 부정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 18%, 경제 민생 물가 12%, 소통 미흡 10%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대 증원이 2주 연속 부정평가 이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 등을 돌린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70대 이상의 응답을 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는 37%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70대 이상의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60% 8월 4주 50%, 8월 5주 45%, 9월 1주 등 몇 주 사이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치는 45%, 집권 초기인 2022년 6월 1일주다.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고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마이웨이만 외칩니다.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면 10%대 추락도 예상되는데 어디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갈까요?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음 전주 손씨 무죄면 김 여사도 무죄 논리가 깨졌습니다. 검찰 처분에 쏠리는 이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매니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12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성입니다.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육성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 여사 측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전주 손 씨가 무죄니 여사도 무죄다였는데 이제 깨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올 때만 해도 여권은 손 씨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애 2023년 2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육성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실도 큰손 투자자 손모 씨가 무죄라면 같은 논리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도 인정될 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방조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논리가 깨진 겁니다. 다음, 김 여사가 고발된 게 2020년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검찰 스스로 2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거라고 해온 만큼 이제 더는 미뤄지지 않겠죠? 네. 검찰은 고발 이후 수사를 해서 핵심 주범들 그리고 계좌를 빌려준 공범들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고 본 손 씨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전 정부부터 이어졌다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벌써 2년이 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그동안 2심 결과를 본 뒤에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2심 판결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나 처분을 더 미룰 명분은 사라진 셈입니다. 다음, 그럼 김 여사에 대한 결론 언제쯤 내릴 걸로 예상되나요? 네. 말씀드린 늑장 수사 지적과 함께 김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의 갈등설, 이어진 지휘 라인 교체, 특히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는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고 강조해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신뢰가 상당히 흔들린 겁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와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분이 계속 늦어진다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제 구시대의 표어에 불과한 헛구호가 될 것인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찾아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와 우라늄 농축 기지 등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 총비서가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요해 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현지에서 우라늄 농축 기지 조종실을 돌아보고 생산 공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비서는 원심 분리기들과 각종 수감 및 조종 장치 등 모든 계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 개발 도입해 핵물질 현행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생산되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우라늄 농축 시설은 현재 영변 핵시설과 평양 인근 강선 단지 두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핵시설 공개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날 신문은 5장의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수많은 원심 분리기들이 놓여있는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김 총비서의 공개 행보에는 북한 핵개발 총책으로 알려진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보 부장이 함께했다. 전날 우리 군은 북한이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25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2에서 5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감시대에서 전투원들의 대상물 정찰 및 습격 전투 훈련을 지켜보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법이라며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일거의 적들을 억제해버리고 무자비하게 쓸고 나가 완전히 평정에 치울 수 있게 만반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날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 현지 시찰에는 박정천 당 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